예, 공무원 통계학 기출문제 단원별 풀이 강좌. 자, 이제 저희가 1에서 5단원을 뚫고 이제 6단원 추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앞에 1에서 5단원까지는 뭐였냐? 통계를 하기 위한 기본기를 배웠다.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저희가 확률도 배웠고, 뭐 평균도 배웠고, 분산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확률 분포들도 배우지 않습니까? 확률 분포들. 그래서 어떤 X가 어떤 확률 분포 어떤 팀에 속하게 되면은 뭐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정규 분포에 속하게 된다면은 이 X 값보다 클 확률, 요 확률 값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작은 확률은 1에서 px 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확률 값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근데 이제 6단원부터는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통계가 뭔데? 맨 첫 시간에 통계가 뭐라 했죠? 우리가 뭘 알고 싶어? 모집단 알고 싶다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키의 평균 같은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싶다고. 근데 이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표본을 뽑기로 했습니다. 됐죠? 일부만, 모집단에서 일부 사람들만 표본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표본에서 나온 이 자료들을 갖고 모집단에서 내가 알고 싶은 이 정보, 키의 평균은 뭘까를 뭐 추측, 예측, 네, 어떻게든 뭐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이게 바로 통계라고 했습니다. 되시죠?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을 알아보려고 하는 짓이 통계다.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방법들을 뭐 하나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6단원 추정입니다. 추정. 자, 추정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또 출제 경향 한번 보셔야겠죠. 지금까지 총 몇 문제 나왔어? 50문제 나왔다. 총 22번의 시험에서 50문제 나왔다는 건 뭐야? 평균적으로 2번 이상, 한 2번에서 3번?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50 나누기 22 하면은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거의 2에 가깝죠. 2. 한 2문제 정도 나온다. 근데 실제 추세 흐름을 보시면은 11년도 어떻습니까? 11년도 4, 5문제가 나왔습니다. 7급에서 4문제, 9급에서 5문제가 나오는 뭐 엄청나게 나온 거죠. 엄청나게. 지금 원래 한 평균적으로 한 2문제 나와야 되는데 무려 4, 5문제가 나온 겁니다. 되시죠? 그러다가 1, 2, 0, 2, 2, 4, 뭐 4 많이 나왔다고 치는데 그래도 좀 넘어가 주면은 15년 되면 갑자기 4년이 지났습니다. 4문제, 6문제가 나옵니다. 갑자기 왕창 나오죠, 또. 되시죠? 그러다가 또 7급, 그 다음 년부터 다시 하나, 둘, 한 문제밖에 안 나와. 또 9급에서도 한 3문제, 아예 안 나온 적도 있고,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또 4년이 흘러서 이제 19년으로 넘어오면은 갑자기 또 4, 3으로 또 갑자기 숫자가 뭐하다? 커진다. 되시죠? 이때 9문제, 합치면 10문제, 합치면 7문제. 근데 그 사이 동안은 거의 뭐 3, 4, 4, 4, 2, 2 거의 안 나오다가 4년 주기로 또 다시 20년부터 뭐 합니까? 또 합쳐봤자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죠. 4년 주기로 많이 나오더라. 뭔가 추세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죠. 잠시만요. 핸드폰을 좀 매너 모드로 바꾸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2년도 어떻게 했어? 22년도 각 뭐 7급에서는 한 2문제 나올 거고 9급에서는 뭔가 아직 4년째가 아니기 때문에 9급에서는 한 1에서 한 3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왕창 나오진 않는다. 되시죠? 4년마다 왕창 나온다. 신기하게도. 그냥 이건 재미로 살펴본 거고요. 그래도 한 2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추정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밑에 차례를 보시면은 1에서 4까지는 뭐야? 점 추정을 하고 5에서 9까지는 뭐해? 구간 추정합니다. 추정은 두 종류가 있구나. 오케이, 추정 두 종류가 있어.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어. 되시죠? 우린 뭘 알고 싶어?
모집단의 뭐 키의 평균이라는 이 값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전체 값들 중에서 어딘가에 딱 키의 평균 딱 값이 있겠죠. 뭐 170이든 뭐 168이든 뭐 180이든 뭐 모르겠어.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린 모집단 전부 조사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해? 표본을 뽑기로 했다. 그럼 표본이 쫙 한 100명,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쫙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이 값들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 값을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 하냐면은 추정치라고 합니다. 되시죠? 표본을 이용해서 어떤 이 모집단을 알아내기 위해서 만든 값을 추정치라고 합니다. 되시죠? 그럼 이 추정치로 이 알 수 없는 내가 알고 싶은 이 모집단의 이 값을 우린 뭐라 하냐면 모수라고 하는데 이 모수를 추정해내는 겁니다. 되시죠? 이 추정치를 구해서 이 모수를 우리가 대략 한 몇이겠구나 하고 추정해낸다고. 되시죠? 그럼 당연히 뭐합니까? 당연히 모수와는 틀리겠죠. 근데 틀린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지. 왜냐면 우리 모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정할 뿐이다. 어쩔 수 없다. 우리 모수를 어차피 알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이 표본에서 뽑은 이 추정치를 이용해서 모수를 그냥 추정할 뿐이다. 되시죠? 그래서 추정치 값 하나만 구해서 이게 모수값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추정하는 방법이 점추정이다. 1번. 그냥 뭐해? 그냥 추정치 하나만 구해서 표본에서 추정치 하나만 구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게 점추정이다. 되시죠? 근데 이 점추정의 문제는 뭐야? 당연히 이 값이 이 모수랑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 차이를 뭐라 하냐? 우리 이제부터 오차라 합니다. 오차. 당연히 모집단의 모수는 정확히 어떤 한 특정한 값인데 그 값을 우린 표본 일부만 뽑아서 추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정치에다가 오차를 더해주고 오차를 한 번은 빼줘서 구간을 만듭니다. 구간. 되시죠? 우리가 어떤 모집단 우리나라 전체 사람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 근데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봤더니 대략 추정치가 한 173쯤 나왔어. 근데 173이 몇더라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키의 평균입니다 하면은 당연히 틀리다고. 당연히 오차가 존재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당연히. 그래서 조금 더 정확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믿을 만한 말을 만들기 위해서 추정치에서 오차만큼 빼고 오차만큼 더해줘서 구간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은 160에서 180 사이일 거다.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은 160에서 180 사이 구간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이 모수를 내가 모르는데 이 모수를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추정을 해줍니다. 그 방법이 뭐야? 구간 추정입니다. 구간 추정. 되시죠? 구간 추정. 구간을 만들어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뭐라 하냐? 그걸 신뢰 구간이라 합니다. 신뢰 구간. 믿을 수 있는 구간이죠. 믿을 수 있는 구간. 신뢰 구간을 만들어서 추정을 한다. 되시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어떠면 정확하겠습니까? 어떠면? 구간이 예를 들어 엄청나게 커.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은 0cm부터 5m 사이다.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만듭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은 0부터 5m 사이에 당연히 무조건 있겠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뢰도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맞냐, 얼마나 이 모수가 이 구간 안에 들어있게 만드냐, 이 구간이 신뢰도라고 하는데 신뢰도가 100%일 겁니다. 되시죠?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키의 평균이 무조건 0에서 5m 안에 들어있으니까 신뢰도가 100%가 된다고. 근데 이게 쓸모가 있을까요? 이게 이 신뢰 구간 0부터 5m까지의 이 추정한 이 신뢰 구간이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다. 0부터 5m 사이 나도 알겠는데 이거 굳이 어쩌라고 이걸 왜 조사했는데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추정할 거면은 되시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어떨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아하. 신뢰 구간이 작을수록 좋은
정보이다. 되시죠? 정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0부터 5m 너무 넓어. 근데 내가 한 167에서 171 사이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실내 구간을 만들어줘. 그럼 어느 정도 좀 좋은 정보죠. 아, 그러면은 이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이 몰려 있으니까 167cm부터 171cm까지. 아, 그럼 여기 사람이 제일 많겠구나. 평균에 제일 몰려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의류 업체를 운영한다. 그러면 167에서 171 사이에 옷을 가장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0부터 5m다. 그럼 0부터 5m까지 옷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쓸모가 없다고. 근데 이 실내 구간이 짧아야지만 쓸모가 있는 정보가 된다고. 근데 이 167부터 171까지가 이 모수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함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이 짧아지면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되시죠? 정확히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실내 구간 넓으면은 무조건 포함하니까 신뢰도 커지는데 실내 구간이 줄어들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양날의 칼 같은 건데, 양날의 칼. 뭐냐, 구간 추정을 하는 건 정말 좋은데 이 실내 구간이라는 놈은 어쩔수록 좋아? 짧을수록 좋다고. 짧을수록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짧을수록 우리가 좋은 정보다, 쓸모 있는 정보다. 되시죠? 근데 실내 구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돼? 신뢰도가 떨어진다. 되시죠? 실내 구간이 짧아지면 신뢰도가 어떻게 돼? 떨어진다. 그럼 점점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됩니다. 유효한 좋은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내 구간을 늘릴 것인지, 실내 구간을 줄이고 신뢰도를 조금 떨어뜨릴 것인지, 실내 구간을 좀 길게 늘리고 신뢰도를 조금 올릴 것인지, 이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 뒷부분에서 배우는 거고, 이 앞부분에서는 이 모수란 값이 있는데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추정치를 사용해야 되냐, 이 표본을 뽑아서 뭐 평균을 사용해야 되냐, 아니면 뭐 중앙값을 사용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되시죠? 점 추정을 한다. 첫 번째는. 근데 점 추정이 당연히 정확히 모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점 추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해서 구간을 만들어서, 실내 구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모수를 추정하게 된다. 되시죠? 그게 구간 추정이다. 그래서 점 추정, 여기 나오시죠? 뭐 좋은 점 추정량은 어때야 되는가? 되시죠? 점 추정량 중에 많이 쓰는 거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에 대해서 배워보고. 자, 그럼 구간 추정으로 넘어가서 실내 구간은 무엇인가? 그럼 모평균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하는가? 두 모평균의 차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하는가? 모비율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하는가? 모분산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럼 각 공식들을 외워야겠죠. 요 6단원부터 8단원까지는. 자, 그럼 이제 실내 구간 길이의 문제로 넘어가서 이거 실내 구간 길이를 줄이려면은 신뢰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아니면 신뢰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신뢰도 많이 쓰는 신뢰도 몇 프로입니까? 95%를 많이 씁니다. 통계학에서는. 한 95% 정도면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고 가는 거죠. 그래서 95%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구간 길이는 나는 그래도 한 우리나라 사람들 키에 이 신뢰구간 길이가 한 5cm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95% 신뢰도를 위해서 신뢰도와 실내구간의 길이 5cm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본을 몇 개 뽑아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 실내구간 길이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 한 여기까지 1, 2단원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다. 되시죠? 그때 제가 말했어요. 5단원 진짜 어렵다. 확률 분포 단원 진짜 어렵다. 어필 구간이다. 자전거로 치면은. 그 다음 6단원에서 조금 더 어렵다. 근데 그 뒤부터는 내리막길이다. 정말 쉽다. 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후부터 쉽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부분 1, 2단원은 별로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 어디가 많이 나와? 표본 평균과 이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문제랑 표본 분산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표본 평균도 중요한데 그럼 표본 분산도 당연히 같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6단원 추정에 대한 출제 경향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간단한 단원 소개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 앞에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
요 뒤부터는 이제 어때? 쉬워지고 그냥 여기는 뭐야? 공식만 외워서 그냥 대입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암기 단원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 단원이기 때문에 좀 많이 뭐 어렵진 않고 난이도가 어렵진 않고 그냥 외우는 게 조금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잠깐만 쉬고 이어서 1단원 점추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